조두순이 벌써 출소할 때가 됐군요. 언제 구체적으로 출소를 하는 거죠? 네, 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3일 그날 출소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일단은. 예. 근데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분노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분노를 멈추지 않는 것조차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 법조 적용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지적받는 부분이 다름 아닌 죄를 적용한 부분에 있습니다. 죄를 적용한 부분이요? 어떤 예. 죄를 적용했길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요? 예,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한 것이 2009년인데요. 네. 당시 법에 따르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폭력 특별법과 이 강간상해죄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을 보게 되면 성폭력 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 검찰이 적용한 이 강간상해죄를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형이 7년이냐 5년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조금 더 강한 수이네요. 그렇죠. 예.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부도 엄청났고, 이 법이라는 것이 여론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해당 범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잔혹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검찰은 왜 법 적용을 이렇게 했을까요? 예, 뭐 그 이유가 그 200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네. 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2008년, 그러니까 그 전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 개정 내용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처벌이 추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하면서 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네. 형법을 적용해서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한 것이죠. 이 당시 법원이 조두순에게 내린 처벌이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7년, 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는데요. 네. 조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형법상 이제 치료감호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처벌. 일단 그럼 이중처벌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 변호사님? 예, 뭐 흔히들 일사부재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네.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죄로 두 번의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로 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동일한 죄를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